안녕하세요. 버거니쌤입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저번 주에 났죠. 네, 1차에서 합격하신 선생님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1차에서 아쉽게 불합격하신 선생님들도 이제 얼른 마음 추스리시고 올해 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차근차근 좀 계획을 세워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막 부랴부랴 2차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수업 실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실기가 목이 있는 선생님들은 실기 준비까지 하셔야 되시고,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요. 이제 합격 컷 점수에서 간당간당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기필코 합격해야 하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요. 컷 점수에서 월등히 높은 선생님들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되시는데, 분명 1배수에 못 든 선생님들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로 합격하셨다고 하실지라도 2차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점검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면접을 벼락치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소한 팁을 하나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공유한 자료 파일 모두 받아보셨나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그런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그냥 아무런 필터링 없이 드렸는데, 혹시 그걸 그대로 출력해서 달달달달 보고 계시진 않으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준비한 답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접 시험 스터디를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거예요. 연습했던 문제, 내가 준비했던 문제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의 패턴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답안이 흩뿌려져 있으면 긴장 상태에서 답안을 생각해낼 때 답안을 쉽게 떠올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린 파일을 잘 보면 저도 약간 카테고리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아주 일부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보고 따로 정리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반으로 해서 민주교육 또는 책임교육 아니면 뭐 문제 학생을 다루는 법, 뭐 폭력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답안 키워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황하면 말이 더 많아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격가지들 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핵심 단어를 가지고 말로 잘 풀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카테고리화라는 게 큰 주제 안에 작은 주제들이 속해져 있게 만드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책을 보십시오. 시책의 첫 부분을 보면 뭐 혁신교육 나와 있고 책임교육 나와 있고 민주시민 그리고 학교 환경 그리고 학교 자치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례차례 세세한 요소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내 답안도 거기에 맞게 카테고리화를 시켜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교사 자치, 학교 자치, 교사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는 아까 카테고리 중에 5번째에 속할 수 있겠죠. 학교 자치 부분인데 이런 교사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답변에 교사회의가 있겠죠. 교사회의 중에서도 시책에서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는 시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한 부분을 곁들여야 되는데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토론을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교사회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이는 학교라고 해도 교사들이 거의 3, 40명 정도 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 수만 90명이기 때문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는 나만의 답안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 거 브이로그를 보셨던 선생님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발전 포럼이라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회의가 있어요. 그 브이로그를 보고 선생님들이 뭐 보건이쌤은 저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학교 발전 포럼? 이거를 내 면접 답안으로 구성해 봐야겠다
이렇게 캐치 다들 하셨죠?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학교의 자치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또는 관리자 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뭐 학교 관리자나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회의가 주를 이루겠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회의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 토론에 있어서 목소리가 큰 선생님, 자기 주장이 강한 선생님이 주로 말할 수 있다는 점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들어간다면 학교 발전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과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학교 발전 포럼은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학교 반이나 또 다양한 특별시를 운영하고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진로 이런 다양한 실질적인 경험을 하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앞으로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관리자가 청취하고 들음으로써 하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상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 발전 포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학교 자치문화 구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내가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게 수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들어간 답변이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시켜놓음으로써 내가 그 단어, 키워드를 떠올리면 말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체능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건강줄넘기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내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독다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다독다독은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나의 마음을 다독인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이런 다독다독 프로그램도 제가 참쌤스쿨에 있는데 거기에는 소모임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름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이것을 면접 답안으로 써야지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 아침 시간에 뭐 할래 했을 때 아이들과 정말 나는 책을 읽고 싶다. 요즘은 협력 수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서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사서통신함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월에 한 번 아이들이 읽은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답안에 대한 답안 구조를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이런 패턴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다 녹화해 보셨죠? 녹화한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앞에 너무 서론이 길다. 내가 말할 핵심 요소는 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답안을 말할 때 어떤 답안을 말할 건지에 대해서 약간 구조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말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을 구성할 때 한 측면을 말하기보다는 일단 학교 측면, 학부모 측면, 학생 측면, 지역사회의 연계 이렇게 4가지 부분이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와 상담을 한다. 학부모와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공감입니다. 공감. 다양한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저는 공감을 할 거예요. 학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경청을 하겠죠. 학부모님에 대한 말을 들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권고사항,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언급해주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님께 저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일단 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의 안전과 그런 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나는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학부모님한테도 알려야 돼. 근데 네 입으로 말하기 힘드니까 내가 알려야 된단 말이죠. 그 문제를 들었을 때 내가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런 말을 하고 나서의 학부모님이 반응이 너무 예상되잖아요. 너무 놀라셨을 거고 너무 당황스러우실 거고, 그러니까 학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학부모님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너무나 당황하셨죠. 너무나 놀라셨죠.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의 마음을 일단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 있어서는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학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학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공감적 멘트를 저는 첫 번째로 말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는 거죠. 아이가 저한테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주고 학부모님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학부모님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말을 꺼낸다면 침착하게 들어주시고, 만약에 아이가 말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나타낸다 하면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 마십시오. 학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대묻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말하는 순간 아이들은 공포심을 갖게 되고 내가 뭐 잘못한 일을 했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아이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하면 되니까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정말 말할 용기를 내어줘서 고맙다라고 언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유화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의 보호가 들어가야죠. 이제 이 아이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성폭력의 상황을 들었고 이거를 학부모님한테 알리는 것까지의 의무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 옆에서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학부모님께도 학교와 협력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자립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하는 상황을 같이 나눠야 되겠죠. 아이에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막 과잉보호하기보다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고 그냥 평소같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학부모님의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해서 스스로가 나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좀 더 그냥 옆에서 있어주시고 용기내을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지역사회에서 피해 아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 만약 학부모님도 이런 걸로 인해서 트라우마나 학부모님들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상담받고 케어받으실 수 있다 라고 정보 제공까지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니까 학부모님과의 상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공감,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학생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와 학교에서 연계해서 어떻게 이 문제나 이런 갈등 상황을 풀어나갈 것인지 학생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도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답안에 좀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머릿속에 딱 정립을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답안 구성하실 때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답안은 무조건 어떠한 문제든지 교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측면, 그 다음에 학부모 측면,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 이렇게 크게 4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냥 이런 4가지 카테고리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답안을 구성할 때 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문제를 서치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즉답형 문제 중에서 어떠한 교사가 나의 수업에 대해서 계속 참견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즉답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사 입장에서
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일단 내 입장에서는 일단 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 선생님은 나보다 수업 경험과 노하우가 많을 거니까 일단 그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 측면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티칭하는 것을 참관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선생님께 요청드린다 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과 학생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학부모 측면, 이 학부모 측면에서는 딱 봤을 때 교사가 참견하는데 어떡할 거냐 하는데 학부모 측면에서 별로 생각할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요즘은 교사 평가를 한단 말이죠.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그 교사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학부모가 평가한 거에 있어서 좀 조언이나 충고될 만한 사항을 참고해 보겠다라고 하시고,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이제 그 선생님의 충고나 그런 조언을 깊이 새겨 듣고 지역사회에 있는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던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면접 시에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올 줄 모르니까 일단 모든 답안에 있어서 교사 측면, 학부모 측면에서 하나, 학생 측면에서 하나, 지역사회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그냥 답안을 구성해 보신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제가 뭐야? 라고 싶은 것들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면접 시험일이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내가 너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없고 교육 이런 내용들이 나한테 와닿는 것도 없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시책만 보십시오. 시책 내용만 다 외워도 정말 그 안에는 대답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처음으로 2020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업무 정책을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교사가. 우리 교육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읽어보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보다가 느낀 건요. 이것만 읽어봐도 정말 답안 구성될 게 너무나 많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 중요한 단어에 있어서는 밑에 단어 풀이도 되어져 있고요. 또 예쁜 말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지도 다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답안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충분한 시간이 없고 할 때는 그냥 그 시책만 보고서라도 답안을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로 답안을 활용을 하거나 플러스 나의 생각을 덧붙이시면 너무나 좋은 답안이 될 거예요.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자유학기제, 더 나아가서 자유학년제를 정말 중요시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어떤 건지를 선생님들은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으셔야 되시고, 내가 그 자유학년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와 경험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책만 봐도 면접은 좀 프리패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책만 봐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현재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 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말들은 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플러스 나의 생각을 덧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학교 폭력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학교 폭력과 그런 학교 안전사고 문제들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학생들과 풀어나갈 것이며, 학부모와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학교 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런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어우러지면서 수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시고요. 또 이제 학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좀 배움이 느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다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 자치 부분, 학교 자율운영 체제에 있어서 교사의 노력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학부모님과의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런 부분을 시책을 보면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또 요즘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요새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학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방법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아이들의 인성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교육신문 꼭 보시면서 주요 이슈들 한 번씩 다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일주일 동안 반드시 매일매일 영상 확인하면서 내 아이의 말투, 억양, 표정 꼭 체크 하시면서 넘어가시고요. 웃으면서 말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제가 웃상이어도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의식을 하고 녹화를 진행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항상 전후상 살펴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구나. 내가 이런 말투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억양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힘을 줬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있구나. 이런 거는 카메라 녹화를 하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너무 떨리시면 우황청심환을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황청심환을 당일날 먹어보지 마시고 사전에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황청심환이 효과가 없더라고요. 우황청심환 말고 따로 병원에서 처방받는 인데놀이라든지 이런 의약품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면접 사전에 드셔보시고 그 약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일찍 먹어버리면 초반에만 막 긴장감이 없다가 면접 시간 딱 됐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먹었을 때 초반에 너무 비몽사몽하더라고요. 졸려서.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우황청심환, 안정제 이런 거 먹으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사전에 복용을 확인하시고 내 몸에 맞는지 좀 확인하고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올리면서 면접을 복귀해보고 면접을 봤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저 역시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떨린 와중에 그렇게 막 마음은 미친듯이 쿵쾅쿵쾅대고 입, 얼굴 경련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답안을 구성해서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거는 충분한 연습이 너무나 필요해요. 내가 떨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그냥 튀어나가야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내가 위기의 순간에도 말은 해야 돼요. 그 침묵을 너무 오랫동안 갖게 되면 시간은 가고 있고 더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입으로 중얼중얼 내뱉는 연습, 그리고 정해진 시간 15분 동안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카메라 녹화하실 때도 몇 분 하고 끄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풀로, 안 되더라도 풀로 쭉 하시면서 내가 정말 1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되시고, 선생님들 지금 답안 구성이 중요하다 해서 달달달달달달 쓰고 외우시기보다는 무조건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 키워드를 말로 어떻게 풀어가지를 더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럼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 키워드를 풀어가는 능력에 따라서 그 시험 시간에 대한 분배, 그리고 당황했을 때 머리는 새하얘져서 아무런 것도 생각 안 나도 그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합격에 대한 간절함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난 꼭 합격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이 커질수록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 분명히 더 떨리실 건데요. 그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거다. 수석과 수석이 아니냐의 차이다. 나는 이 면접 장소가 면접관들한테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래 같이 일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장학사님께 먼저 인사드리는 자리다 라고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꼭 합격하셔서 교직 사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면접날 모두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안녕.